주제는 이 자유과학탐구대회입니다. 원래는 이 자유과학탐구대회라는 명칭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는 쓰지 않았었습니다. 이유는 경기도나 부산의 예를 갖다가 들면 경기도와 부산은 실제로 5월달까지 융합 축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7월달에 작성하는 과학 전람회도 봄철 기간에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작년에 이 자유과학탐구대회가 이제 실시가 되고 또 중간에 창의력대회가 실시가 되어지면서 사실 1년 동안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회,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총 4개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4개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일단 3월달 초에 발명대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방금 이제 4월달 중순, 5월 초까지 진행되어진 이 과학페어, 청소년 과학페어라는 명칭을 갖다가 쓰지만 이 대회는 과학 토론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까지가 지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탐구대회, 그 다음에 6월 17일날 있는 창의력대회, 그 다음에 과학 전람회, 7월달에 공지가 돼서 늦은 학교는 8월 29일, 좀 빠른 학교는 8월 16일날 제출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진 대회에 본인들이 지금 써서 제출한 개요서나 요약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산출물에 대한 근거 자료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버리지 마시고 꼭 파일로 잘 관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재고나 과거나 이런 특징적인 특목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어도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목적성에 맞게끔 그 부분들을 준비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이 3가지 대회, 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가장 첫 번째인 자유탐구대회, 과학탐구대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듣고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유과학탐구대회는 한국과학교사 총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진행하는 대회이고요. 저희가 흔히 과교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창조부 소속에서 진행하는 대회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보고서의 양쪽 부분이 5페이지 안쪽이기 때문에 가볍다는 겁니다. 실제 학교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작성해야 되는 이 보고서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도록 배려를 갖다가 해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표현이 딱 적절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5페이지 마저도 무게감이 실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과학탐구대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어렵게만 느껴지죠. 하지만 겁을 먹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일단 3가지 목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 건데요. 사실 우리가 과학 전람회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 MSG, 그 다음에 사전,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 학원에 오면서 저희 동료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또 저와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 부분에서 예제 없이, 사례 없이 그냥 이런 대회입니다.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가이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을 갖다가 드려야 이것을 갖다가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가 적당한지는 올해 저도 이 설명회를 갖다가 이렇게 가이드 수업으로 진행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가늠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이 주변에 계시는 동료 또는 주변에 계신 그 친구 엄마들, 근데 그 부분들에서 듣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사실 그 이야기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어머님과 어머님 자녀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 지금의 실정에 맞게, 지금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일단은 실험에 대한 부분의 수준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아도 된다. 이유는 본인이 탐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거라면 그 주제는 매우
훌륭한 주제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어진 내용 또한 매우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 자유과학 탐구대회에 대한 주제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라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이 주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정하는 과정, 정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조금씩 이렇게 조미료를 쳐서 준비를 했고요. 근데 두 번째, 실험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면 주제에 따라서 다른 실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21년도 그 출품했던 그 작품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진행되어진 실험 방법, 실험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보고서 작성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는데 사실 이 보고서 작성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 내용마저도 채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초등학생과 중학교 1, 2학년은 글쓰기 능력에 대한 부분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의 글감을 본인이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중학교 과학페어, 즉 과학토론대회의 개요서를 갖다가 써봤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내용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작성이 가능할 거라고 됩니다. 왜? 과학페어의 개요서는 3페이지였고 보고서의 페이지는 5페이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표와 거기에 그래프와 그 다음에 사진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내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죠. 어차피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이 부분에 짜임새를 갖다가 나눠놓고 한다면 뭐 더군다나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쉬울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는 방법적인 툴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유과학 탐구대회 주제 정하기인데요. 가장 잘못되어진 시작은 말이죠. 어떤 주제를 정할까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사실 학원에서도 여기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대부분들은 주제에 대한 부분의 것을 먼저 고민을 갖다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다가 보니까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는 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 마땅치 않더라고요. 못마땅하더라고요. 왜? 주제를 갖다가 잡고 어느 정도에 대한 수준으로만 잡고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준으로 결정하면 올바른 주제, 좋은 주제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제를 갖다가 결정하는 면에서 우리 제자들의 창의적인 부분의 아이디어가 완전 따라 뭉개지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강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되어진 시작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시작은 어떻게 될 건가? 진짜 첫 단추를 잘 깨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분야를 갖다가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토론을 통해서, 즉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누구 도와주실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첫 단추의 시작을 잘해야 본인이 마지막 갈 때까지 정말 지치지 않고 즐겁게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단추의 시작은 반드시 관심 있는 분야여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제의 영역을 어떤 영역으로 정할 건가? 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선호도를 갖다가 조사했을 때, 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런 대회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50%, 즉 절반은 아마도 영재고나 과학고 또는 다른 특목고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물리나 화학 분야의 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새 추세가 생명과학이나 또는 우리가 지구과학 쪽이 아니라 에너지, 환경 쪽에 맞춰진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명, 그 다음에 수학, 건축 등등의 우리 이런 분야들을 두루두루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슈로 추가가 되어지고 있는 코딩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통해서 얻은 데이터, 얻은 결과들을 물리나 화학이나 에너지, 환경으로 적용하고 있는 융합 분야까지 모두 아우를 수가 있는 게 바로 자유과학 탐구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공부를 갖다 하고 있는 수준이나
그다음에 내가 코딩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코딩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용해서 물리나 화학을 갖다 해보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 주제를 결합시키는 것을 고민해 보실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 부분에서 물리나 화학을 갖다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안 따질래야 안 따질 수가 없겠죠.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가장 수상을 갖다가 많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라고 놓고 본다면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나 이 작품을 출전할 때 출전하는 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수에 대해서 수상을 하는 비율은 에너지 쪽, 환경 쪽이 으뜸입니다. 그래서 환경하고 에너지 또는 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스스로가 한번 관심 있게 해본다면 매우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환경, 에너지 분야는요, 물리나 화학 부분처럼 이 기초과학에 대한 부분들의 연차가 많이 쌓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제에 대한 부분의 한계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 지금 어떤 발표했던 주제라고 하더라도 내가 보고 있는 시점, 보고 있는 관찰자의 각도에서 보면 다른 방향으로 충분히 전환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영역적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찾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제를 갖다가 정할 때 지금 이제 빠른 학교들은 제가 들어본 결과 5월 말, 그 다음에 좀 늦은 학교들은 6월 둘째 주. 근데 6월 둘째 주는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 그 주제를 갖다가 정하는 데 있어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자유과학탐구대회에 나온 그 요강에는 4조 이상의 실험을 갖다가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관찰 일지는 내가 쓰지 않더라도 실험 기간에 대한 부분은 명시를 꼭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4주 이상의 실험이 가능한 주제인가? 이것도 꼭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주제를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한 주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2주라도 1주라도 실험에 대한 부분이 2번, 3번, 4번 반복되어질 수 있다면 충분히 4주 정도의 실험 분량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주 이상의 기간이 확보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건 사실 특정 분야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 같아서 이 실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통계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주에 이 어떤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 분야는 물리나 수학 발명 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주에 화학은 또는 에너지 또는 산업 분야인데 이 에너지하고 산업 분야는 실질적으로 비슷합니다. 근데 왜 화학이 2주냐? 화학은 실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단 간편할 수가 있고 어떤 장소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개방적이면 오히려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화학 실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2주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주가 걸리는 건 당연히 환경하고 생물이죠. 그리고 지구과학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느 비교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건 시간 소요가 꽤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4주 이상이 넘어가는 것들은 대부분들 환경과 에너지와 그 다음에 생물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셔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주제를 갖다가 선정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까지 계획을 안 했었는데 일단 질문들이 들어온 것들을 제가 모아놨다가 지금 오늘 풀어가면서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면 조금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수상을 갖다가 한 작품들에는요 보통 실험의 가지수가 2개, 실험의 가지수가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험의 가지수가 2개에서 3개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거기 있는 부분에서 실험에 대한 연관성이 동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동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내가 연관성 있게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의 수는
1주차는 보통 하나나 2개, 그 다음에 2주차는 2개에서 3개, 그 다음에 3, 4주차는 우리가 보통 3개에서 5개까지의 실험을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실험들에 대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 자유과학탐구를 바탕으로 7월 달에 있는 과학전람회를 한번 이렇게 준비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판단이십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거 보시는 자료는요, 이제 실제로 그 장면, 준비했던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조금 글씨가 좀 깨졌습니다. 일단 이 작품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제가 할 때는 수상만 따질 거라면 일단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이제 학원에 있다 보니까 사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보통 저희가 수상에 대한 이야기 언급을 하는 부모님들은 일단 저희들이 커트를 합니다. 이것들은 지금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 중에서 저랑 상담하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상 학원에도 저희가 이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체를 가지고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봐왔기 때문에 수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저희 쪽에 수업을 들어오는 경우 수업을 받지 않도록 학원에도 이야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부모님들께서 수상에 대한 부분만 따져서는 절대 승산이 없다. 왜?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수행평가해야 되죠. 그 자체 보고서를 본인이 학교에서 작성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작성할 수 없는 아이의 모습을 담당 선생님이 보면 그거는 그 무한했던 신뢰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 무한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그 친구는 입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상만 강조한다고 한다면 그건 부모님의 욕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작년 2021년도 고등부 1등 대구과학고등학교에 있는 도시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1등을 했습니다. 그 지도 선생님이 그 학생을 평가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했냐면 평소 주변 현상에 대한 관찰력, 탐구심이 왕성하고 연구활동들에 대한 부분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부분이 있다. 자, 그리고 이 주제를 갖다가 선정할 때 이 친구는 적정 기술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태양 빛에서 우리가 어두운 밤에 빛을 밝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탐구하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했던 1등, 고등부 1등인데요. 사실 이 과학고등학교나 영재고등학교는 탐구,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선생님의 관할하에 충분하게 얼마든지 자유로운 탐구 실험을 갖다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탐구 실험을 갖다가 학교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탐구 실험 장소의 미비로 탐구 실험에 대한 부분의 어떤 이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탐구에 대한 부분의 주제를 갖다가 정할 때 사실 들어갈 재료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했느냐? 이건 제가 자기소개서 쓸 때나 아니면 그 자기소개에 대한 첨삭이나 그런 부모님들의 컨설팅 할 때 아니면 저 자체도 주제를 갖다가 찾을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 친구가 여기에 딱 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바로 적정기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적정기술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잡지나 독서를 통해서 접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탐구 방법에 적용을 했고 그 탐구 결과가 실제로 이 많은 생활에, 많은 주변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질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적정기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핫한 주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도 핫하다. 어떤 부모님들은 적정기술에 대한 이 부분들이 싫기 때문에 우리가 청색기술이라는 이런 단어들도 많이 언급을 하시면서 주제를 갖다가 찾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에 대한 본연의 뜻을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과 부모님들이 이해하는 것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대외 열정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새 그 심사관들이 이제 카페킬러나 이런 어떤 복제
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검사하는 이제 시스템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실제 심사관들의 보는 눈도 굉장히 높아졌죠. 하지만 대회 결과에서 이 서울시 이상으로 나가는 대회는 학교까지 이상의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원할 때 그 평가관들의 눈들을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가늠을 갖다 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꼭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과학탐구대회가 학교대회, 즉 학교에서 이 친구가 대표로 나가는 것까지를 가장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세부 특기 적성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의 참고자료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그 부분들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최근 주변 사건 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갖다가 융합시켰던 친구가 있는데요. 부산에 있는 친구고 부산의 CMS라는 학원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진행했던 자료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핵심 단어가 친환경하고 환경오염인데요. 이 친구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계를 했느냐. 자, 지금 여기 아르노브 사건 아시죠? 그래서 이 아르노브 사건에 대한 이 화재가 실제 아파트 전체를 갖다가 다 홀라당 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에 쓰여진 단열재가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근데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느낀 친구가 이 친구가 혼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전국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사건 사고로 갖고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개선하기 위한 보완책들을 여기서 탐구를 갖다가 진행했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단열재에 대한 관심의 동기를 친환경, 그 다음에 환경오염으로 풀어나갔어요. 만약에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주제를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단열재가 만약에 우리가 태워질 때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을 포집, 즉 모아서 양적 비교를 갖다가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자,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고려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이렇게 꺼내놓는 형태로 보고서의 방향을 바꿔버릴 거예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갖다 해온 게 아니라요.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팁들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안 된다? 안 되는 친구들, 안 되는 부모님들, 그건 왜 그러냐면 평소 때에 그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약간 상상력, 그리고 바꿔보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여기 주변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현상들을 갖다가 본다면 가볍게 지나쳐 가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내가 바꿔보면 좋을까라는 취지로 그것을 한번 고민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것도요, 정말 우리가 큰 이슈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본인의 관심하고 주제 융합에 대한 부분을 달리한 것들을 보는데, 자, 저는 사실 제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이 주제는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엄청 많은 관심을 끌었던 주제입니다. 사실 이 쌀밥을 갖다가 냉동실에 넣어서 보관을 갖다가 하고 다시 데워 먹으면 칼로리가 우리가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코코넛을 갖다가 그 쌀밥에다가 쌀물 대신에 뿌려서 밥을 갖다가 하고 냉동실에 영하 20도에서요 24시간 이상 보관을 갖다 하게 되면 원래 밥이 가지고 있는 당질이 약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밥을 갖다가 먹는 양이 늘어나도 충분히 살이 빠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의 부푼 기대감으로 저도 즐겁게 이 부분에 대한 걸 지도를 했었는데 이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이 주제에 대한 선정은 어른이 간섭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나쳐가지 않고 본인이 끝까지 잡고서 이 내용적인 부분들을 풀어내려고 노력했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문제제기 과정을 거쳐서 탐구 실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설정하고 이 실험에 대한 것들을 진행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디자인에 있는 것들은 어머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세요. 사실 저는 이거를 해주셨던 어머님이 굉장히 깔끔하게 이걸 잘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저도 놀랐어요. 어머님들이 이과를 나오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과 나오신 부모님들은 지식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방법적인 툴들은 설명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참고 삼아서 우리 자녀하고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토의해가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아주 좋은 작품들, 아주 좋은 주제들에 대한 결론이 많이 쌓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로 탄수화물의 도전을 갖다 해본 친구이고요. 그다음에 이 열량 프리 탄수화물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 탐구로 해서 만약에 지속적인 연구를 갖다 해나간다면 이 친구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이 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아주 획기적인 발견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목표가 되어져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자유과학 탐구대회, 바로 과학 전람회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 수업을 갖다가 듣고 계신 어머님이라면 저는 올해도 이 주제를 갖다가 발전시켜서 자유탐구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 뭐냐? 방향하고 주제에 대한 난이도 조절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을 갖다가 하다 보면 우리 제자들이 하고 어머님하고 많이 싸워요. 근데 왜 싸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수 없는 내용, 재미가 없는 내용, 관심이 없는 내용을 자꾸 강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하면 되지 라고 하시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갖다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왜 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을 못 찾은 친구. 근데 타당성을 못 찾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모르고 계속 그냥 이렇게 수수방관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좀 가볍게 해드리면 지금 우리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만약에 지금 어머님들이 들으시고 있다면 나중에 녹화 영상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꼭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냐면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친구들이 지금 이제 당연히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중학교 2학년 내신부터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까지 서술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굉장히 강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지금 학년들은 글쓰기를 굉장히 잘 하느냐? 사실 하지 못합니다. 글쓰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저희 때하고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글감을 갖다가 많이 적어서 책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또한 많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 학원 생활을 갖다가 하면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 지금 책에 대한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양산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느냐? 바로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컨텐츠화 시키면 그 내용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책으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런 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지 만약에 우리가 모르겠다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 제자들이 어떤 일을 갖다가 할 때 그 일에 대한 집대성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고 할 땐 책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편찬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책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어떤 이슈가 전자책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만 읽혀지는 책이 아니라 번역되어져서 외국에 출간되어지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었던 책 하나가 선생님도 이거는 몰랐었는데 전자책으로 번역이 되어져서 태국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때 이런 자유탐구 과학대회에
네, 이 보고서의 짧은 내용을 글쓰기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언제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지만 절대 어떤 친구들 간에 자기 스스로가 나 이것쯤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친구들이냐면 고등학교 제외하고요. 네, 중학교, 연대의 과학 분야의 사사과정을 2년 이상 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영재원의 그 중등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했던 친구들이 만약에 보고서를 쓴다면 3페이지, 4페이지 정도의 보고서는 무난하게 빠르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안 해본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려주십시오. 왜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느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미리 준비해놓은 보고서에 대한 중요함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작성하는 보고서는 하나의 발판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탐구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바탕이 필요합니다. 그 바탕이 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자유과학 탐구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갖다 얻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조금 마음가짐이나